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나무를 그려볼 거예요. 아주 간단한 나무 그림이니까 아마 초보자분들부터 이렇게 쉽게 접근하셔서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스케치를 먼저 해볼 건데요. 나무는 이제 뭐 다양한 종류의 모양이 있겠지만, 이제 오늘은 처음 저희가 같이 나무를 그려보는 거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그려보려고 해요. 자, 우선 나무는 저희 이렇게 뼈대가 있죠. 뼈대가 있고, 네, 나무 기둥이라고 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큰 원기둥에 작은 원기둥들이 이렇게 연이어서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일단 이렇게 지금 파브리아노 아티스티코 300g 중목 종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30.5에 23cm 사면 그 패드입니다. 스케치는 아주 간단해요. 우선은 이렇게 원기둥 형태의 모양을 그려주시고, 나무 키는 이제 종이에 맞춰서 좀 그려줘야겠죠? 아무래도 잘리는 것보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 기둥에서 저는 일자로 이렇게 뻗어 있는 나무보다는 약간 기울어져 있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나무가 좀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일직선에서 왼쪽으로 살짝 윗부분이 치우친 나무 기둥을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그리고 이 옆에 잔 가지를 이렇게 이어서 그릴 수 있겠죠. 마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만세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연상하시면서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나무가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상상하시면서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나무가 이제 나무 기둥에서 잔가지들이 이렇게 뻗어 나오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고, 지우개로 이제 이 부분을, 안쪽 부분 있죠? 여기를 이렇게 지워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뻗어 나오는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호랑가시 나무 열매에 이렇게 눈이 쌓인 걸 그렸었어요. 눈은 이 열매에 그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 눈이 아니에요. 항상 열매의 그 중심을 잡아주시고, 열매 스케치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눈은 이제 거기 와서 이렇게 소복하게 쌓여 있는 부수적인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1번으로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해줘야 될 거는 열매였었죠. 근데 나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뼈대 있죠. 이 뼈대가 좀 올곧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위에 달려 있는 그 나뭇잎들도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나무 가지가 있어야 나뭇잎이 피는 거니까 이제 그 중심은 이 저희가 뼈대로 그려주는 이 나뭇가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무 뼈대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여기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난감해 하시거든요. 근데 요런 데는 그냥 이제 요런 식으로 어느 한 부분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시면 되겠죠. 나무라는 거는 가면 갈수록 조금씩 얇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종류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길거리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
위로 갈수록 잔가지들로 그냥 퍼뜨려 주시면 돼요. 위로 갈수록 얇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뚝 끊어서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 위로 올라가면서 얇아지고 여기서 또 나뉘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갈래를 잡으시면 될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양갈래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뻗어 나가 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 상태라면은 저는 이제 되게 큰 나무가 돼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좀 잘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기본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나무의 껍질 때문에 되게 두껍고 거친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케치 선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느다란 이런 선들보다는 자, 튕기는 스케치 선 있죠. 이렇게 탁탁탁 그 스타카토처럼 끊어주는 그런 선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면서 그려주는 거죠. 이런 식의 그런 스케치 선을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요거 다 지워보고요. 자, 오늘은 작은 사이즈의 나무를 먼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작기 때문에 저는 나무 가지도 좀 작은 느낌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 초록색 나뭇잎들은 요 가지를 중심으로 요렇게 동글동글 요런 느낌으로 있다라고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아주 작은 나무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나무가 이렇게 푸르르게 있으면 이 나뭇가지는 사실 이 나뭇잎에 감싸져서 많이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이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 나무를 그리실 때는 이렇게 잔가지들 다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 큰 덩어리들, 큰 뼈대부터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뭇잎 덩어리들을 먼저 그려 넣어 주신 다음에 나뭇잎 채색을 하고 이런 덩어리 표현을 다 한 다음에 나뭇가지를 살짝살짝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것처럼 그려주시는 게 더 좋거든요. 그리고 나무를 하나 더 그려볼 거예요. 요번에는 풍성한 나뭇가지가 아니라 앙상한 그 나무 가지에 이파리가 몇 가닥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의 나무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튕기는 이 스케치 선 이런 것들 연습을 좀 해주시면 자, 이렇게 양갈래로 끝을 나눠주시면 이렇게 좀 그리기가 쉽겠죠. 아래쪽이 좀 더 도톰한 느낌이고 위로 갈수록 좀 얇아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뭇가지의 그 두께들 있죠. 사실 이 원기둥을 축소시켜 놓은 것들이 이렇게 가지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울퉁불퉁한 요철들을 같이 넣어주면 또 이렇게 응용 표현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색칠을 하면서 같이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뼈대만 그려놓고 이파리를 이 위에다가 얹어보는 형식으로 일단 2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요거 화홍붓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호붓이에요. 우선은 나무 가지 색을 만들어 줄 건데 뭐 갈색깔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번트 엄버에다가 반다이크 브라운 약간 섞어서 물을 좀 타줄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색깔이 요런 컬러거든요. 컬러. 사실 색깔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색 아무거나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색칠 하실 때도 이 스케치에 맞춰서 반듯하게 색칠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삐뚤삐뚤한 느낌으로 이런 살짝살짝 공백도 좀 남아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채색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은 제가 이제 여기 밝은 부분, 원기둥에 있어서 밝은 부분 쪽에 이렇게 채색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두운 부분 쪽은 좀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남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 쪽은요, 울트라마린이나 녹색을 저희가 녹색 이파리 그리는 거니까 뭐 녹색 계열 같은 거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좀 진한 색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말하는 사이에 조금 물감이 좀 많이 마르긴 했는데, 말라서 원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물감이 말라서 이런 식으로 이 3분의 1 남겨둔 어두운 지점을 제가 이렇게 칠을 해준 거죠. 이런 식으로 일자로 쭉 칠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약간의 그런 터치감들을 좀 남겨주시면 돼요. 터치들이 좀 살아있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옆에 나무도 같이 연결 지어서 해볼게요. 색감을 조금 바꿔줄 거예요.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이제 좀 진한 나무 기둥에 그런 표현을 좀 했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다채롭게 색을 좀 써보고 싶거든요. 고를 때는 약간 옐로우 오커, 그러니까 좀 밝은 톤을 좀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기존에 사용하던 거 덜어 오셔서 저는 옐로우 오커를 약간 섞어줬고요. 이렇게 밝은 부분부터 칠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두운 쪽 부분부터, 그러니까 거꾸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두운 부분 쪽에 이렇게 터치를 좀 넣어주고요. 여기서는 색을 좀 다양하게 써본다 그랬잖아요. 울트라마린을 옆에다 살짝 섞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색감 변화라든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색의 변화를 좀 주면서 채색을 해볼 거예요. 좀 지난 시간에 자꾸 이제 연관 지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드려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호랑가시나무 열매, 붉은 열매 그릴 때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 울트라마린 컬러들을 이렇게 좀 넣은 거 기억하시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무에도 이제 빛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에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 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역광 느낌을 이렇게 좀 주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먼저 터치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밝은 부분은 어두운 부분보다 이렇게 밝아질 테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에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색을 좀 분포를 해놓고 어두운 부분일수록 좀 더 진한 색을 이렇게 밀어 넣어준다는 그런 느낌. 하지만 이제 위에 가지에는 이제 명도를 좀 밝게, 물을 타서 명도를 밝게 해서 밝은 나뭇가지의 느낌을 주셔야겠죠. 쉽게 말해서 이제 윗부분은 저희 햇님이랑 가까이 있는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위에 쪽에 비해서 아래쪽, 이 뿌리 쪽에 가까운 애들은 햇님하고 멀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또 빛을 받는 반대쪽일수록 어둡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넣어주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가지들은 조금씩 더 넣어줄 거예요. 수채화 그 기초 선 연습 영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 보시면 튕기는 선들이 나옵니다. 튕기는 선 연습하는 거. 아래쪽으로 갈수록, 자, 여기 쪽에다가 한번 볼게요. 자, 아래쪽으로 갈수록 굵어지게, 그쵸? 위쪽으로 갈수록 얇아지게. 그리고 이렇게 튕기는 선들의 연습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반대쪽도 마찬가지. 요런 선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 이제 요런 나무를 들어가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칠한 다음 이제 밝은 부분을 좀 손을 댈 건데 밝은 부분이라고 해서 너무 밝게 하면 이질감이 들겠죠. 같은 이제 나무 기둥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어두운 색감보다는 좀 밝게 써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채색을 해주시면 돼요. 밝다고 해서 갑자기 뭐 노란색을 쓴다든지 이제 그런 거는 좀 피해 주시면 돼요. 명도가 밝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쉽겠죠, 이해하시기가. 그리고 자연물들이기 때문에 빽빽하게, 뭐든지 그림은 그런 것 같아요. 빽빽하게 채우는 것보다 이렇게 그 종이의 빈틈 부분들을 좀 남겨주는 게 좀 자연스럽게 그림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남기면서 이렇게 채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결이 너무 끊어진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연결을 좀 시켜주시고, 요 정도까지 하고 이제 위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100% 완성을 해버리면 이제 그 이파리 그릴 때 또 밸런스를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100% 완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초벌 부분에서 한 60% 정도 들어간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빨리 다른 부분에 넘어가 주셔야 전체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 그 밸런스가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초록색 부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붓을 조금 큰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제 4호 붓을 사용을 해볼게요. 나무 기둥은 좀 원기둥과 연관을 지어서 이론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나무의 이 이파리 부분들 있죠. 잎이 뭉쳐져서 이렇게 한 덩어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구 있죠. 동그란 구 모양을 좀 연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구가 동그라미처럼 동그란 모양으로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나무들도 있지만 여기서 그렇지 않은 나무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다 기본은 구라는 거, 요 사실만 잊지 마시고 이 구에서 모양이 조금 더 찌그러진다든지 뭐 조금 더 넓어진다든지 아니면 모양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 라고 판단이 된다면
요 구의 그 모양을 연상하셔서 채색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은 좀 밝은 색상부터 좀 만들어 볼게요. 자, 레몬 옐로우하고 이제 뭐 연두색이 있으신 분들은 연두색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연두색이 없으신 분들은 후커스 그린이나 셉 그린에다가 레몬 옐로우를 약간 섞어서 밝은 연두색을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밝은 부분을 이렇게 먼저 칠할 거예요. 자, 밝은 부분을 칠해 주시는데, 이렇게 구의 모양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이렇게 칠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붓터치를 이렇게 콕콕콕콕 바깥에는 이렇게 뾰족뾰족 좀 튀어나가는 부분이 있으면서 안쪽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채워주신다는 느낌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색깔 그라데이션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녹색을 섞어서 이제 이어서 연달아서 중간 톤 이렇게 콕콕콕콕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쵸?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어두워진다라는 거를 기본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자, 여기는 아래쪽은 조금 더 어둡겠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이렇게 맺히는 정도예요. 그래서 물을 좀 충분히 해주시는 게 처음에는 실패하지 않고 좀 채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어두운 느낌이 조금 더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서 또 뭔가 이렇게 아쉬움에 또 살짝 올라가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중간 톤이 또 사라져 버리게 돼요. 밝은 톤이.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동그란 느낌보다는 이렇게 평면적인 느낌이 좀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런 것들은 좀 참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울트라마린을 조금 더 섞어가지고 어두운 부분 쪽에다가 조금만 더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훨씬 더 조금 더 입체감 있는 그런 느낌이 나겠죠. 자,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볼 거예요. 저는 미젤로 물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골드 클래스 24색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연두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몬 옐로우를 섞어서 연두색을 만들어 주시거나 연두색을 직접 구매를 하셔서 연두색을 사용해 주셔도 되는데, 사실 뭐 레몬 옐로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저긴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해 주셔도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붓터치를 조금 더 이렇게 점 찍듯이 점과 점이 만나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콕콕콕콕 찍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같은 색으로 쭉 내려오지 마시고 여기서 물을 좀 타가지고 이거보다 좀 연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연한 느낌으로도 만들었다가 너무 여기를 동그랗게 만드는 것보다는 한두 개 정도 바깥으로 이렇게 휘날리면서 달려있는 이파리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상상을 하면서 저희가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녹색, 반 딱 잘라서 너무 그 경계 부분에만 칠하지 마시고 살짝 3분의 1 정도 걸쳐져서 올라가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거예요. 아마 그거는 많이 연습해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항상 모든 그림에는 좀 역광이 들어가야, 역광 부분에 그런 보색 대비가 좀 들어가야지 좀 그림이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마다 좀 다른 개인적인 의견 차가 있겠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울트라마린을
좀 같이 이렇게 좀 아래쪽에다가는 좀 풀어서 좀 멀리 이렇게 가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좀 주고 군데군데 이렇게 좀 찍어서 어두운 부분을 좀 조금 더 표현을 해볼게요. 아직 그림이 완성 단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색상 추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완성하려고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욕심내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자, 여기는 제가 나뭇가지를 안 그렸어요. 그래서 일단 연결 지어서 이렇게 그려 넣어 볼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지는 것도 좋은 현상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아직 안 말랐으니까 해서 여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일단 저희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저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라서 갈색을 약간 섞어줬어요. 이렇게 갈색 톤을 약간 섞어줬고 얘 밑에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빛을 조금 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칠해준 거예요. 자, 모양도 얘하고 너무 똑같으면 재미없겠죠? 얘는 조금 납작하게 그렇게 좀 옆으로 쭉 퍼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채색을 해볼게요. 물기가 초반에 지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잘 퍼지라고 이제 좀 많게 했는데 여기서는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가지 못해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크게 덩어리만 잡는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물이 너무 많으면 걸레에다가 조금 빼주시고 여기도 밝은 부분,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제일 밝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여기는 이거와 이거의 사이 경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쪽을 조금 더 눌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이 조금 더 어둡게 들어가주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어두운 거지 막 되게 어둡게는 들어가지 않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면 돼요.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옆에 어떤 색깔이 있고 어떤 정도의 색깔로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해주셔야겠죠. 무조건 어둡게는 무조건 진하게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제가 여기 경계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부분은 이렇게 밝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수록 어두운 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서는 좀 큰 터치를 원하신다면 붓을 좀 더 눌러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점점 어두운 느낌으로 넘어가 볼게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부분 옆에는 밝은 부분이 있어주면 입체감이 훨씬 더 잘 드러나는 그런 느낌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저는 울트라마린 아래쪽에다가 쭉 해서 풀어볼게요. 울트라마린 푸른색을 넣는다고 해서 이게 푸른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녹색과 섞이면서 2차 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청록색 느낌, 좀 더 푸르른 느낌을 또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촉촉한 상태여야 그 표현이 좀 더 자연스러울 거고요.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얗게 남긴 부분들은 왜 저희가 그 햇빛을 이렇게 쫙 내리쬐고 있는 그런 들판에 나무들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느낌들 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들을 좀 표현을 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좀 쉽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빽빽하게 채우는 것보다는 이런 느낌들을 조금 남기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채색을 해봤어요. 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완성이 100이라고 치면 한 70%, 80% 정도 거의 완성이 된 거예요. 뭐 이렇게 수채화, 특히 풍경화 같은 경우는 덧칠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또 포인트거든요. 덧칠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좀 그림이 무거워지고 그런 투명하고 맑은 느낌이 좀 사라지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어떤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좀 빨리 뽑아내시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좀 마르는 사이에 이거 표현을 해보고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손을 대서 완성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있는 나무는 이제 제가 가지를 주로 그렸는데 이제 나뭇잎 표현을 좀 이렇게 해본다고 했어요. 색상은 기존에 있는 저희 계속 쓰던 색상 있죠? 그거를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은 색상은 그걸로 사용을 하되 물을 좀 더 타서 그리고 물기는 약간 빼주고 이렇게 명도를 좀 밝은 색상으로 해서 좀 칠을 해볼게요. 요번에는 이렇게 터치를 이렇게 군데군데 떼어서 이렇게 좀 넣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데는 이렇게 좀 붙은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좀 떨어진 데도 있고. 그래서 이 뭉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군데군데를 좀 칠해서 이런 식으로. 이 칠하는 위치는 아무래도 나뭇가지가 있는 부분에 칠해줘야겠죠. 나뭇가지도 없는데 이런 데 칠하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좀 부자연스러워 보일 거예요. 노란색을 조금 더 타서 위쪽에는 조금 더 풍성하게 이런 터치들이 사실 이렇게 점묘법이랑 좀 비슷한 터치인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반복적인 그런 터치들을 계속 해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돼요. 조금 더 쉽게 터치를 하는 방법은 그 알파벳 A 있죠. 알파벳 A를 조금 크고 작고 다양하게 좀 이렇게 넣어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A를 표시는 안 나지만 A를 이렇게 그린다는 느낌으로 큰 A, 작은 A 이런 식으로 A라고 표현은 안 되지만 A를 그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해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물론 아닐 때도 있어요.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이렇게 터치를 이렇게 넣을 때도 있겠죠. 당연히 이제 그것만 사용하진 않겠죠. 자,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내려오면서 이쪽 부분이 저희와 가까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부분 쪽에는 제가 조금 이렇게 이파리를 좀 많이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색상도
여기보다 좀 진하게 표현을 해보려고 그래요. 원근감 있는 그림이다, 뭐 원근법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주는 거죠. 가까이 있는 거는 진하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연하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나무 안에서도 좀 표현을 해보면 입체감도 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좀 더 풍성한 다양한 그런 기법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요소들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이파리들이 좀 하나하나 살아있는 듯한 이런 나무들은 좀 마르고 나서 들어가 주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래야 그 위에 터치들이 그대로 이렇게 쌓이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앞에 뒤에 이렇게 나뭇잎들이 더 있는 느낌이 드는구나, 이런 거를 표현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물의 양 조절이 좀 잘 돼야겠죠?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될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물 조절을 좀 적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하고 나뭇가지를 조금 더 손을 대볼게요. 아까 쓰던 색깔에다가 조금 더 색깔을 더 보태서 물기는 거의 없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무 사이사이에 이렇게 조금 더 부각되는 듯한 그런 가지들을 이제 마지막쯤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기가, 나무 가지가 이렇게 하나 크게 나오는 부분에서 한번 또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너무 많이 이런 터치를 넣게 되면 또 산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가지들을 이제 조금씩 더 넣어주고, 얘는 이제 이파리를 조금 더 손을 대볼 거예요. 이렇게 큰 물체가 있고 어두운 큰 단면이 있고 어떤 이런 기둥이 있다면 이 부분이 이렇게 당연히 어두워지겠죠. 이 기둥 부분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렇게 너무 튀지 않게끔 그냥 살짝살짝 이런 어두운 부분으로 좀 터치를 넣어주시고, 물기가 붓에 거의 없어야 얇은 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사이에 보여지는 그런 나무 가지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넣지는 않아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뭐 나무 가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한 번씩 넣어주고, 붓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제 녹색을 조금 진하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저는 이제 갈색 톤 번트 엄버를 약간 섞었어요. 후커스 그린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녹색은 비리디언, 후커스 그린, 셉 그린 요거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 색깔들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녹색, 비리디언처럼 녹색이 좀 강하다, 그 진한 녹색 느낌이 더 강하다라는 그런 녹색에는 번트 엄버나 반다이크 같은 이런 갈색 톤, 따뜻한 계열의 갈색 톤을 좀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죠? 올리브 그린 같은 그런 따뜻한 느낌의 녹색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뭐 울트라마린이나 약간 그 차가운 계열의 그 파란색 계열들 있죠. 보라색도 약간 넣어서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좀 진한 그 녹색을 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래쪽에다가 터치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어두운 부분 쪽 위주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밝은 쪽에는 거의 지금 손을 아예 안 대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그 색깔을, 그러니까 터치를 넣는 분포도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개를 넣었어요. 여기가 사실 저희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 나무에서 좀 큰 덩어리의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는 10개의 터치가 들어갔다면, 저 높이 있는 이런 애들한테 똑같이 10개를 넣어주면 그 10개를 넣은 거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10개 넣어줬으면 너는 좀 멀리 있으니까 한 3개만 해, 4개만 해. 또 여기는 너는 조금 얘 옆에 보조를 해줘야 되고 얘보다는 좀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 요 정도는 좀 넣어줄게 라든지 그런 계산들이 좀 돼야 되거든요. 무턱대고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주고 똑같이 동일하게 넣어주면은 원근감이 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가 너무 똥 잘려가지고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 기존에 쓰던 그냥 녹색에다가 잔디를 이렇게 조금 깔아 볼게요. 이렇게. 자, 얘가 좀 마르고 나면 저거를 해볼게요. 그 그림자를 한번 살짝만 그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울트라마린하고 반다이크를 좀 섞어서 어두운 컬러를 만든 다음에 이거는 빛이 이제 요렇게 오는 거, 약간 위쪽에서 오는 거, 얘는 거의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오는 그런 빛의 느낌이 되겠죠. 그림자를 보시면.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무 두 그루를 그려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